밤에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낮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다면 숙면을 방해하는 적, 코골이를 의심하라. 밤이면 밤마다 드르렁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민폐 질환 코골이. 만성 피로는 기본,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까지 될 수 있다는데 잠은 얼마나 잤느냐보다 잘 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숙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챙기자. TV 주치의에서 한밤중의 불청객, 성인 코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 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잠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뭐 잠꼬대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일을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게 뭐 네. 다리를 꼬고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잠버릇이 있는데 이러한 잠버릇은 수면 장애, 수면 질환의 일종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네. 코골이죠, 코골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는 코골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다가 가끔 이렇게 네. 숨을 못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코골이는요,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인 코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효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방금 들으셨듯이 이게 코골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코골이 이게 어느 정도나 코를 골아요? 뭐 코를 골면 무조건 다 코골이가 되는 건가요? 많이 알고 계시는 코골이 자체는 이제 들이쉬는 숨이 그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면서 목젖이라든지 주위 구조물이 진동을 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코골이 자체로는 그렇게 건강에 큰 영향은 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까 컥컥하고 표현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숨을 멈추게 되는 무호흡까지 진행이 됐을 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할 때는 이런 무호흡이 최소한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거나 네. 또는 7시간 수면을 하는 중에 적어도 30번 정도 이상 나타날 때 저희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피곤할 때 코를 곤대요. 술 마셨을 때. 아, 네. 그쵸. 글쎄요. 근데 이게 피곤하면 코를 좀 더 많이 곤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코를 고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면 좀 더 코를 많이 네. 곤다든지 또는 이제 전날 술을 많이 드시면은 코를 곤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좀 많이 피곤하시다든지 또는 술을 많이 드셨다든지 하면 이 기도 부분을 확장해주는 기도 확장 근육의 그런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근육이 힘이 없어서 이런 기도가 쉽게 더 폐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네요. 피곤하거나 뭐 술을 마셨을 때 코를 곤다 이건 뭐 사실로 밝혀진 거고. 네. 근데 이제 코골이의 대표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비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이요. 네.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네. 다른 데에도 물론 살이 찌지만 그 목 부위에 기도 주변에 이제 지방 조직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에서 주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를 해보면 편도 부위가 많이 비대해져서 기도가 좁아져 있다든지 또는 혀 뿌리 부위에 혀가 많이 비대해져 있어서 그런 기도를 또 좁게 한다든지 그래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코골이는 사실 옆 사람이 괴로운 거잖아요. 네네. 본인은 뭐 그냥 푹 잘 잤다 싶은데 이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뭐 본인은 물론 잘 주무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 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무호흡 저호흡 상태가 돼서 이제 컥 하고 숨을 안 쉬게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각성 상태가 증가를 해서 그 기도를 다시 열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수면에서 각성 상태로 올라오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30번 정도 무호흡이 있다라고 하면 2분에 1번꼴로는 그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 각성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잘 잤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낮에 많이 졸립고 좀 산만해지시고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그리고 요즘은 각종 성인 질환들도 이런 수면 무호흡과 연관성이 많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치료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여기서 그러면 네. 이제 그 궁금증을 한번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심정아 나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네. 수면 내시경을 하면 안 된다. 코골이 있는 분들은 네. 수면 내시경을 하면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 전 세계에 코 고는 인구가 얼마나 많을 텐데 네. 그들이 다 수면 내시경을 못 할까요, 과연?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맞췄네요. 네. 네. 물론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면 유도제가 이런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무호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하고 네.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이비인후과에서도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을 실제로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내시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수술실에서 환자분을 수면 유도제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수면 상태를 만들어 놓고 환자분이 코골이가 시작되면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어느 부위가 실제로 좁아지는지를 판단해서 그 부위를 수술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제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한테 네.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코골이랑 무호흡증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큰 같고. 문제는 없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코골이 증상이 좋아진다. 수면제요. 네, 수면제.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뭐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코골이가 좋아질까 싶네요. 네, 정답은 역시 X입니다. 이런 수면제 자체도 그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숙면을 해치고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수면 무호흡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골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을 주소로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일단 신체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비만하지는 않은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서 체질량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네. 비만도를 평가하고 이제 편도가 크지는 않은지 혀뿌리가 비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뭐 비중격 만곡증이라든지 이런 코 쪽에 병변은 없는지를 내시경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확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면다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수면 시에 그런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수면 무호흡의 횟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확진을 하고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네. 수술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이 비만이다 보니까 맨 처음으로는 비만에 대한 과체중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뵈면 막연히 체중을 감량하시라고만 설명을 드리면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 등을 병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비만 클리닉 이런 쪽으로 환자분들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비만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이런 뭐 금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을 적절히 병행을 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편도가 비대하다든지 혀뿌리가 크다든지 하는 부분을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주거나 또는 양압기 또는 구강내 장치라고 해서 주무시면서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골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고 뭐 단순한 증상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위험한 그런 증상입니다. 네. 이 코골이를 좀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뭐 이 체중 관리가 가장 핵심인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비만을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금주를 한다든지 적절히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은 코골이가 좀 더 완화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옆으로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